안녕하십니까. 여러 관점에서 깊이 있는 분석을 추구하는 더 디베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업이죠. 태성, 종목 코드 323280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눠보겠습니다. 태성이 원래는 그 인쇄회로 기판, PCB나 반도체 기판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자동화 설비, 특히 미세회로 구현에 중요한 그 습식 장비 분야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에 갑자기 AI 반도체, 또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이라는 유리기판 관련주로 막 엮이면서 시장 기대감이 뭐 거의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제공된 태성 기업 분석 자료들을 좀 토대로 해서 이 질문에 한번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시장이 지금 태성에게 부여하고 있는 이 높은 성장 기대치와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현재 명확하게 드러난 여러 재무적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태성이 단순한 장비 제조업체를 넘어서요.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또 기판 기술의 아주 핵심적인 조력자, 그러니까 이네이블러로 자리매김할 그런 잠재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높은 시장 평가는 이런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한 뭐랄까 합리적인 기대감의 표현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태성의 기술력이나 미래 방향성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재무 상태와 이건 좀 비정상적으로까지 보이는 밸류에이션 사이의 그 극심한 괴리감, 거기에 내재된 위험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은요, 이 PCB 자동화 설비, 특히 말씀드렸던 습식 공정 장비 분야에서 정말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오면서 국산화를 이뤄낸 그런 저력이 있는 강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순히 기존 기술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반도체 패키징이나 디스플레이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정밀하고 효율적인 공정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태성이 그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는 AI 반도체용 고성능 기판이라던가 혹은 그 유리기판 제조에 필요한 핵심 공정 기술들, 예를 들면 뭐 유연하면서도 연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독자적인 RTR, 롤투롤 도금 기술 같은 것들을 이미 확보했거나 아니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뭐 연구개발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 대만의 주요 장비 유통사인 키카가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든지 혹은 중국의 주요 반도체 기판 제조사 저장 청하오 반도체 같은 곳에서 각각 51억, 58억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내는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된다는 점도 특정 지역 시장에만 묶이지 않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300배를 훌쩍 넘고 368.68이죠.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7배 이상 7.5라는 점이 표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바로 시장이 태성을 단순 제조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핵심 기술 로드맵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고 그 잠재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16.61%로 양호한 편이고요. 부채 비율은 21.82%로 아주 낮아서 재무 건전성도 상당히 탄탄하다는 점. 이게 또 성장을 뒷받침할 체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기술력이나 해외 수주 성과,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 드러난 그 재무적인 현실과 시장의 기대 사이의 간극, 이게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베팅이라고 하셨지만 글쎄요, 그 베팅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펀더멘털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 이게 제 우려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시죠. 2025년 상반기 실적, 이건 뭐 거의 처참한 수준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나 급감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억 원,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2024년 전체 예상 실적 역시 매출은 소폭 회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8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PER이 수백 배, 368.68 혹은 다른 분석 기준으로는 4,000배가 넘는 4,235.48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PBR 역시 7배, 8배, 7.55 또는 8.12에 달하는 이 비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을 과연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이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아무리 높게 평가한다 해도 현재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진 극심한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욱이 최근 주가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100% 이상 폭등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사실, 이게 또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거고요. 이건 합리적인 기대감을 넘어선 투기적인 수요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고 언제든 급락할 수 있는 극도의 변동성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더 오르면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신사업 역시 아직은 본격적인 양산이나 매출 발생 단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프로토타입이나 시향산 수준의 기술 개발하고 실제 대규모 양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발표된 96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이것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명분 뒤에 혹시 당장의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게 결국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심각하게 희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낳게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만으로는 현재 이런 명백한 위험들을 전부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네, 단기 실적 악화나 또 높은 밸류에이션 지표가 투자자들에게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투자 경고 지정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단순히 현재의 적자를 무시한 결과라기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태성을 AI, 유리기판 같은 차세대 기술 전환기의 핵심 플레이어로 보고 그 파괴적 혁신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닷컴 버블 시기의 아마존이나 혹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초기 자동차 산업의 포드 같은 기업들도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논란에 휩싸였었지만 결국 산업 지형 자체를 바꾸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태성이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시장은 바로 그런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희망회로가 아니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중국 및 대만 기업들과의 계약입니다. 이게 태성의 기술력이 실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향후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을 때 수주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주요 고객사의 첨단 패키징 투자 확대라든지 또 미국 정부의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 정책 같은 것들은 태성에게는 분명히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그리고 ROE 16.61%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익 창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낮은 부채 비율 21.82%는 이런 외부 환경 변화와 기술 투자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인 완충력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투자 경고 지정, 물론 과열 신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로도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 비유는 상당히 흥미롭기는 한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존이나 포드가 성공했다고 해서 비슷한 기대를 받는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닷컴 버블 때 수많은 넥스트 아마존들이 그냥 소리 소문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기대감만 높은 기업의 말로는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태성의 상황은 제 생각에는 미래의 그 막연한 성공 가능성보다는 당장 눈앞에 닥친 재무적 현실에 좀 더 주목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적자 상태에서 수백 배, 수천 배의 PER을 정당화할 만한 그렇게 확실한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투자 경고 지정이 시장의 관심을 반영한다고요? 저는 그보다는 투기적 광풍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유리기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개발하고 양산 성공하고 또 그게 유의미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의 추격이라든지 기술 표준의 변화 같은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고요. 또 전방 산업의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AI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활발하지만 언제든 다시 침체기가 올 수 있습니다. 태성의 실적이 그때도 과연 견조하게 유지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미래 가능성이라는 옵션 가치에 너무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동 비율을 강조하셨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그 명백한 적자 전환, 그리고 2024년에 예상되는 큰 폭의 영업이익 감소는 현재 현금 흐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미래 턴어라운드를 그렇게 자신한다면 왜 960억 원이라는 이 막대한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것일까요? 하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창출되는 현금만으로는 감당 어려운 자금 수요가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증자는 결국 주당 가치를 희석시켜서 기존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손실을 안겨줄 수 있고요. 또 조달된 자금이 과연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재무 비율 그 자체는 양호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 현금 흐름이나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유상증자 결정이 주주 가치 희석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 단계나 산업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성이 지금 진출하려는 유리기판 같은 신규 시장은요, 정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만으로 이 투자를 다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요. 오히려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더 올바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채 비율 21.82%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차입 여력도 있다는 걸 시사하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부채보다는 증자를 택한 것은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달된 자금을 통해서 R&D 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시설을 확충해서 다가올 유리기판 시장을 선점하고 기술 격차를 벌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겠죠. 최근에 약 37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각해서 R&D 자금을 마련한 것 역시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반기 적자는 일시적인 업황 부진이나 고객사 재고 조정 영향이 컸다고 보고요. 하반기부터는 AI 관련 투자 회복과 신규 수주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탄탄한 재무 비율은 이러한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체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쟁력과 그 시장 실현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은 단순히 외산 장비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이 PCB 습식 장비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그 유연한 기판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RTR 도금 기술 같은 핵심 기술은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나 차세대 패티징 기판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설비를 최적화하는 커스터마이징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강점이고요. 삼성전기와 같은 국내 최고 기업과의 오랜 협력 관계는 그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60%라는 것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면서 첨단 패키징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기술력을 갖춘 태성에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까지도 엿보입니다. 네, 기술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지속적인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태성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여전히 그 전방 산업,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경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RTR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고객사들이 투자를 줄이면 그냥 수주 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최근 실적 부진이 바로 이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수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역시 리스크 요인입니다. 특정 고객사의 정책이 바뀌거나 거래가 중단되면 태성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글로벌 경쟁력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2.04%로 매우 낮다는 점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는 어쩌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태성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나 안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태성에게 언제든 예기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는 창은 날카로울지 몰라도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방패를 가진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태성이 이 PCB 자동화 분야에서 쌓아온 견고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AI 반도체나 유리기판과 같은 거대한 미래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해외 수주 성과라든지 전략적 파트너십은 이러한 잠재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요. 따라서 현재의 높은 시장 평가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다소 공격적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의 기대감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태성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비전이나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에 앞서서 현재 드러난 위험 요인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5년 상반기의 실적 쇼크, 현재 수익 대비 극도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또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지정 및 거래 정지 가능성,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우려 등등, 이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명백한 위험 신호들입니다. 미래의 대박 가능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의 재무적인 불안정성과 예측 불가능한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하고 보수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제 최종적인 입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 논의를 통해 보셨듯이 태성은 차세대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는 밝은 기대감과 함께 또 단기적인 재무적 어려움 및 과도한 시장 기대라는 무거운 현실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이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입니다. 결국 향후 발표될 실적 데이터, 특히 유리기판 같은 신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실제 양산 및 수주 성과,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의 투자 동향이 태성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된 양측의 근거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디베이트였습니다.